6부 영원의 집 세계 무덤 건축 비교사 서론 타오 세계를 위한 건축 무덤은 단순히 망자를 안치하는 공간을 넘어 한 문명의 세계관이 가장 심오하게 표현되는 복합적인 건축 형태, 즉 영원의 집이다. 이 영원의 집은 사후 세계에 대한 리빈의 세관, 사회 계층 구조, 정치 권력의 과시, 당대의 기술적 역량, 그리고 인간과 우주 및 자연 경관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 따라서 무덤 건축의 역사를 탐구하는 것은 인류가 죽음이라는 보편적 숙명에 어떻게 대응하고 영원성을 갈망했는지를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비교사적 방법론을 채택하여 세계 무덤 건축의 역사를 분석한다. 각 지역의 역사를 개별적으로 나열하는 대신 신석기 시대부터 근대 초기까지의 주요 장래 건축 전통을 연대기적으로 함께 엮어낼 것이다. 각 장에서는 특정 시대 또는 주제를 중심으로 세계 주요 문명의 대표적인 사례를 분석하고 동시에 한반도에서 일어난 상응하는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서술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문화 간의 영향, 평행적 진화, 그리고 독자적인 문화적 궤적의 양상을 명확히 드러냄으로써 기술의 상호작용과 체계적 비교에 대한 독자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연구는 원시적 힘을 간직한 신석기 시대 거석 기념물에서 시작하여 고대 제국의 신격화된 기념비적 건축물, 중세 세계의 신앙 중심적 변화를 거쳐 근대 왕조의 상징적이고 자연과 통합된 능묘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망자를 위해 지은 영원의 집이 어떻게 변모했는지 그 장대한 여정을 추적할 것이다. 제1장 장래 기념물의 새벽 거석과 문묘 신석기 청동기 시대 이 장에서는 인류 최초의 기념비적 무덤인 거석 구조물이 전 지구적 현상으로 등장하는 과정을 탐구한다. 이러한 구조물은 단순한 내장에서 벗어나 집단적 정체성, 조상 숭배,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사회적 권력을 건축적으로 표현한 인류 역사의 전환점을 상징한다. 세계적인 거석 현상 거대한 돌로 기념물을 세우는 행위 메갈레딕 컬처는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에 걸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이 구조물들은 공동묘지, 제2의 중심지, 그리고 영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그 건설에는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조직력과 공유된 우주관이 필수적이었다. 이는 인류가 처음으로 자연 경관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기며 주름과 기억을 건축적으로 기념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비교 분석 유럽과 한반도 유럽의 거석 통로와 천체 시계로서의 무덤 유럽의 거석 무덤은 그 구조와 배치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정교한 우주관과 내세관을 드러낸다. 구조와 형태 유럽의 거석 무덤은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통로식 무덤 패시지 그레이브는 긴 복도를 통해 중앙의 매장 공간으로 연결되며 전체가 거대한 흙이나 돌무지 고분 또는 봉불로 덮여 있다. 아일랜드인 뉴그레인지 뉴그레인지는 스톤헨지나 이집트 피라미드 봐도 오래된 대표적인 통로식 무덤으로 동지동줄 때 햇빛이 긴 통로를 통해 정확히 내부 묘실을 비추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당시 사회가 정교한 천문학 지식을 보였으며 죽음과 우주의 순환을 연결하는 신앙 체계를 가졌음을 시사한다. 둘째, 회랑식 무덤 갤러리 그레이브와 돌맨 더우면은 더 단순한 형태로 프랑스의 돌맨돌 탁자라는 의미나 영국의 장방형 분묘 렁 베어로스가 대표적이다. 지들은 특정 혈족이나 공동체 전체를 위한 집단 매장지로 기능했다. 셋째, 환상열 석스톤 서컷은 무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복합적인 제 공간이다. 영국의 스톤헨지 스톤헨지나 프랑스의 카르나크 칸의 결석은 매장 및 조상 숭배와 연관된 거대한 제2적 경관을 형성하며 당대에 발전된 공학 기술과 공동의 노력을 증명한다. 목적과 신앙 이 구조물들은 혈연과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집단 매장지이자 산자와 죽은 자, 그리고 우주가 만나는 신성한 장소였다. 특히 천문학적 정렬은 이 무덤들이 단순한 안식처를 넘어 내세로 가는 통로나 우주적 순환에 동참하는 장치로 이식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반도 고인돌의 왕국 한반도는 전 세계 고인돌 거인돌의 40% 이상이 집중된 유례없는 밀집도와 다양성을 자랑하는 지역으로 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배경이 되었다. 이처럼 고인돌이 집중적으로 분포한다는 것은 이 특정 형태의 기념물 건설이 청동기 시대 한반도 사회의 핵심적인 문화적 실천이었음을 의미한다. 구조적 비교와 대조 한반도의 고인돌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탁자식 북방식 지상에 크고 평평한 판석을 세워 상자 형태의 묘실을 만들고 그 위에 거대한 덮개돌을 올린 구조이다. 주로 강화도를 포함한 북부 지역에서 발견되는 이 형태는 유럽의 돌맨과 비교되지만 지상의 뚜렷한 집과 같은 공간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묘실 공간에 대한 다른 개념을 암시한다. 고기반식 남방식 지하에 매장 시설을 두고 낮은 받침돌 여러 개로 거대한 덮개돌을 받친 형태로 바둑판과 유사하여 바둑판식이라고 불린다. 고창, 화순 등 남부 지역에 집중 분포하며 이는 지역적 신앙이나 사회 구조의 차이를 반영하는 다른 건축적 해법으로 볼 수 있다. 사회기술적 분석 수백 톤에 달하는 덮개돌을 채석하고 운반하여 세우는 과정은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고도로 조직된 사회를 전제로 한다.
기은 청동기 시대 사회가 단순한 평등 사회가 아니라 강력한 족장 시프트 및 등장한 계급 사회였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특히 화순고인돌 유적지 인근에서 채석장이 함께 발견되어 석재의 채취부터 가공, 운반, 축조에 이르는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거석을 다룬 기술은 단순한 공학적 능력을 넘어 사회 복잡성을 촉진하는 원동력이었다. 거대한 기념물을 건설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리더, 기술 전문가, 그리고 다수의 노동자로 구성된 사회적 위계를 형성하도록 강제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완성된 고인돌은 그 지도자의 권위를 물적으로 증명하고 그 건설을 가능하게 한 사회 구조 자체를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즉, 고인돌은 사회 계층화의 산물이자 동시에 그 촉매제였던 것이다. 이러한 역학관계는 한반도에서 족장 사회가 부상하던 시기에 고인돌 건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또한 거석 기념물은 공통된 인류의 충동에서 출발했지만 그 건축 형태는 지역의 우주관과 사회적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유럽과 한국 모두 선사시대의 거대한 돌을 사용하여 장례 기념물을 만들었다. 그러나 뉴그레인지와 같은 유럽의 통로식 무덤은 무덤 내부로의 여정과 동지전과 같은 우주적 사건과의 연결을 강조한다. 건축의 초점은 봉분 내부에서의 경험에 맞추어져 있다. 반면 한국의 탁자식 고인돌은 지상에 두드러진 집 형태의 구조물을 만듦으로써 외부 형태가 경관 속에서 권력과 존재감을 드러내는 상징물로서의 기능에 더 큰 비중을 둔다. 유럽의 형식이 통로로서의 무덤이라면 한국의 형식은 기념비로서의 무덤에 가깝다. 이는 신석기 시대 유럽 사회가 공동체적 제의와 우주적 연결을 중시했을 가능성을, 청동기 시대 한반도의 족장 사회는 개인 또는 혈족의 권력 과시를 우선시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제도장 신격화된 왕들의 무덤, 고대 제국의 기념비성과 권력. 이 장에서는 세계 최초의 위대한 제국들이 기념비적 건축을 통해 어떻게 통치자를 신격화하고 그 권력을 주름 너머까지 투사했는지 분석한다. 무덤은 공동체적 기념물에서 단 한 명의 신과 같은 개인을 위한 신성한 궁전으로 진화했으며 이는 전례 없는 자원의 동원과 기술 혁신을 요구했다. 무덤 건축은 통치자와 신의 연결을 공고히 하고 사후 세계에서의 통치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국가 통치의 핵심 도구가 되었다. 비교 분석. 이집트, 중국, 미케네, 그리고 한반도 삼국시대. 고대 이집트. 부활 장치로서의 피라미드. 진화의 경로. 이집트 피라미드는 평평한 직사각형 무덤인 마스타바 메스테베에서 출발하여 마스타바를 층층이 쌓아 안으로 향하는 계단을 형상화한 조세르 저저의 계단식 피라미드.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사각뿔 형태의 기자게제 피라미드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건축적, 신학적 발전 과정을 보여준다. 이 진화는 태양신 신앙의 변화와 파라오, 권력의 증대를 반영한다. 피라미드 복합체. 피라미드는 단독 구조물이 아니라 장례 의식의 시작점인 계곡 신전 밸리 템포,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참베로 커스웨이, 그리고 지속적인 재물을 바치는 장제전 머추어리 템플을 포함하는 거대한 재의 복합체의 중심이었다. 이 복합체는 파라오의 성공적인 내세 여행과 영원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규모의 부활 장치였다. 기술과 노동. 수백만 개의 석회암과 화강암 블록을 채석, 운반하여 정밀하게 쌓아올릴 기술은 고왕국 시대 이집트 국가의 힘을 정의하는 경이로운 공학적, 물류적 성취였다. 미케네 그리스. 전사 왕들의 보고바오쿠. 톨로스 무덤. 아트레우스의 보고와 같은 톨로스 털러스 또는 벌집 무덤은 중요한 건축적 혁신이다. 긴 통모인 드로모스를 지나면 네사키 방식으로 축조된 높은 원형돔의 묘실에 이르겐다. 네사키 기술 컬벨링. 돌 층층이 쌓아올리되 위로 갈수록 조금씩 안쪽으로 돌출시켜 돔을 만든 네사키 기술은 내부 기둥 없이 넓은 공간을 만든 당대 최고의 아치 기술이었다. 사무에서 볼 수 있듯이 입구 상부의 하중을 덜어주는 삼각형 공간 렐리빙 트라이앵글의 활용은 구조적 하중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준다. 상징성. 드로모스가 산자의 세계에서 죽은 자의 신성한 공간으로 넘어가는 극적인 전환을 연출한다면 도문 하늘 또는 천상의 둥근 지붕을 상징하며 죽은 전사 왕을 우주와 연결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고대 중국. 최초의 황제를 위한 지하 제국. 우주의 축소판. 진시황릉은 단순한 내장실이 아니라 지상세계를 완벽하게 복제한 지하 제국으로 구상되었다. 거대한 봉분 아래에는 수은으로 강과 바다를 만들고 보석으로 천체를 묘사한 천장을 갖춘 지하 궁전이 자리하여 우주 전체를 재현했다. 병마용. 주묘역과 떨어진 쟁도에 전투 대용으로 배치된 수천 개의 실물 크기 병마용은 이전 시대의 순장 풍습을 대체한 혁신적인 발상이다. 이들은 황제를 영원히 수호하고 사후 세계에서도 정복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불멸의 군대였다. 망자를 위한 도시 계획. 전체 묘역은 내성과 외성, 궁전, 행정건물 등을 갖춘 수도의 형태로 설계되어 사후 세계에 대한 관료주의적이고 현세적인 관점을 보여준다. 거대한 토목 공사와 기계식 쇠뇌와 같은 자동 방어 시설에 대한 기록은 당시에 발전된 공학 기술을 시사한다. 한반도 삼국시대. 경쟁하는 왕국들의 무덤. 고구려. 강력하고 팽창적인 왕국의 성격을 반영하듯 고구려의 무덤은 장군총과 같이
피라미드를 연상시키는 거대한 돌무지 무덤 적석총에서 돌방 위를 흙으로 덮은 굴식 돌방 무덤 석실봉 토분으로 발전했다. 특히 우자는 생동감 넘치는 벽화로 유명하며 고구려인의 생활상, 우주관 별자리, 사신도, 그리고 건축 양식을 생생하게 보여주어 활기찬 사후 세계를 묘사한다. 백제. 세련된 문화로 알려진 백제의 무덤은 활발한 국제 교류를 증명한다. 서울 지역의 초기 무덤은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과 유사하여 두 나라의 공통된 기원을 시사한다. 그러나 공주에서 발견된 무령왕릉은 터널형아치 구조의 벽돌 무덤 전축군으로 중국 남조의 기술을 직접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이는 발전된 해상 교류와 선진 대륙 국가와의 문화적 연대를 과시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신라. 통일 전 신라는 독특하고 매우 효과적인 무덤 구조인 돌무지 언어 무덤 적석 목곽분을 발전시켰다. 나무로 덧너를 만들어 시신과 부장품을 안치한 후 그 위를 강돌로 매시브하게 덮고 다시 거대한 흙무지로 봉인한 방식이었다. 이 복잡한 구조는 도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천마총 등에서 금관을 비롯한 화려한 유물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다. 이 건축적 선택은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부장품의 안전과 현세의 부를 영구히 보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음을 보여준다. 고대 제국의 위대한 무덤들은 단순히 시신을 안치하는 장소를 넘어 사후 세계를 위한 완벽하고 기능적인 현실을 구축하려는 건축 프로젝트였다. 이집트 피라미드 복합체가 부활과 영속을 위한 제의적 경관이라면 진시황릉은 군대와 행정 조직을 갖춘 문자 그대로의 관료적 제국이었고, 고구려 고분 벽화는 망자가 향유할 연애와 사냥, 천상 여행으로 가득한 생동감 넘치는 세계를 묘사했다. 건축적 야망의 크기는 내세관의 복잡성에 정비례했다. 이 통치자들은 마지막 안식처를 짓는 것이 아니라 건축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영원한 세계를 창조하도록 명한 것이다. 또한 무덤의 건축 형태는 권력의 본질과 지배 엘리트의 주된 관심사를 깊이 있게 드러낸다. 이집트 피라미드의 외부 형태는 태양신 나에게 오르는 경사로서 신정 국가에서 파라오의 신성한 지위를 반영한다. 진시황릉의 핵심 특징이 광대하고 숨겨진 도시적 평면이라는 점은 관료적이고 지상적인 권력 형태를 보여준다. 반면 신라 돌무지 널범은 건축적으로 거의 뚫을 수 없는 구조로 정의된다. 이는 영원한 통치에 대한 위협, 인식이 서로 달랐음을 시사한다. 파라오에게 위협은 실패한 우주적 여정이었고, 진시황에게는 사후 세계에서의 행정 통제력 상실이었으며, 신라 왕들에게 가장 즉각적인 위협은 도굴꾼과 정치적 경쟁자들이었다. 그들의 무덤 건축은 이러한 위협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죽어서도 권력의 물질적 기반을 지키기 위해 설계된 요새였던 것이다. 기은 초기 신라의 정치 지형이 이집트나 진나라의 절대 권력 구조에 비해 더 불안정했거나 경쟁적이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제세장 신앙과 왕조의 무덤. 중세의 변혁. 이 장에서는 기독교와 불교 같은 주요 세계 종교의 부상과 거대 왕조 국가의 공고화가 엘리트 장례 문화의 개념과 형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었는지 분석한다. 무덤의 위치와 디자인은 점차 종교적 교리와 표준화된 왕조의 의례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이는 새로운 건축 유형의 등장과 문화 간 교류를 촉진했다. 통치자 개인의 신격화보다는 더 큰 신성 또는 왕조 질서 내에서의 위치가 중요해졌다. 비교 분석. 유럽, 동아시아, 그리고 한반도. 중세 유럽. 성인 곁으로의 매장의 생투스. 신학적 전환. 부활신앙과 성인 유물의 중요성을 강조한 기독교는 장례 관습을 극적으로 변화시켰다. 성인의 무덤이나 성스러운 재단 가까이에 묻히는 것이 영적인 보호와 구원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이 확산되면서 고립된 영묘 대신 교회 내부나 인근에 매장되는 것이 선호되었다. 왕실 묘역, 성당. 대성당들은 왕조의 묘역이 되었다. 프랑스의 생드니 대성당 베셀리카 오브 세인티넷은 프랑스 왕들의 묘지가 되었으며,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높은 궁룡과 빛으로 가득한 고딕 건축 양식으로 유명하다. 마찬가지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웨스트민스터 애비는 영국 군주들의 매장지가 되어 왕의 무덤을 신성한 건물의 일부로 통합시켰다. 무덤의 형태. 무덤 자체가 성당 내부의 기념물로 변모했다. 청견석관, 벽감 무덤, 그리고 기도하거나 잠든 모습의 조각상 에피지 교회의 건축 프로그램 안에 통합되었다. 동아시아. 왕조 질서와 불교의 영향. 중국 당나라. 당나라 황제들은 자연의 산 자체를 거대한 봉분으로 삼는 새로운 황제릉 모델을 확립했다에. 걸릉. 무덤으로 향하는 길은 신도센다라 불리는 긴 의례형 축으로 공식화되었으며, 그 양옆으로는 문무관료, 군인, 신화 속 동물들을 조각한 석상들이 쌍으로 늘어서 제국의 질서를 상징하는 장엄한 행렬 공간을 창조했다. 이 모델은 이후 동아시아 전역의 능묘, 디자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일본 고운 시대. 일본은 다이센 고운과 같이 열쇠 구멍 모양의 독특한 봉분인 고운 구판을 발전시켰다. 그 독특한 형태와 거대한 규모는 강력한 토착 귀족 세력을 반영한다. 유사한 부장품과 후기 백제의 영향을 받은 묘실 구조는 한반도와의 중요한 상호작용 및 기술 이전을 시사한다. 고운 시대의 종말은 불교의 전파와 시기적으로 일치하는데, 불교는 화장과 새로운 장례 관습을 도입했다. 한반도 통일신라, 발해, 고려. 통일신라.
삼국 통일 후 신라는 새로운 제국적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 당나라의 문물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왕릉은 흙으로 덮인 봉분 주위의 성물을 공식적으로 배치하는 형태로 바뀌었는데 이는 당나라의 신도를 직접적으로 모방한 것이다. 그러나 신라는 이 모델을 독자적인 예술 양식으로 변용했다. 특기능을 감싼 호석고시에 조각된 12지 신상의 역동적이고 때로는 비사실적인 표현은 신라만의 독창성을 보여준다해. 김유신 장군묘. 인외래의 제국적 모델과 토착 예술 전통의 창조적 결합을 의미한다. 불교의 도입은 또한 화장 문화를 널리 퍼뜨렸고 아름다운 유골 단지가 제작되었다. 발해. 고구려의 후계 국가로서 발해의 무덤은 다양한 문화의 융합을 보여준다. 정혜공주의 무덤은 돌방구조와 돌사자 등 뚜렷한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반면 정효공주의 무덤은 당나라 양식의 벽돌 묘실과 벽화를 사용했으며 그 위에 탑을 세워 독특한 문화적 융합을 보여준다. 고려. 고려 왕릉은 대체로 통일신라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일부 변화를 가했다. 글봉분과 주변에 석인 상문무인, 동물 배치를 유지했지만 형태는 다소 간소화되었다. 특히 중국의 풍수지리 사상이 입지 선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 길지의 능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공인왕릉처럼 왕과 왕비의 봉분을 나란히 배치하고 성물을 정연하게 배열한 형식은 조선 왕릉의 직접적인 선례가 되었다. 중세시대에는 특정 건축 양식이 국제적인 표준처럼 기능했다. 유럽에서 로마네스크와 고딕 양식이 국제적 양식이 되었던 것처럼 동아시아에서는 당나라의 황제릉 모델이 주권을 표현하는 일종의 국제 양식이 되었다. 당나라는 신도 양옆에 특정 종류의 석상을 배치하고 봉분으로 마무리하는 명확하고 복제 가능한 공식을 확립했다. 통일신라는 이 공식을 그대로 채택함으로써 당대 초강대국이었던 당나라의 권위 있는 문화권에 참여하고 통일왕국으로서의 새로운 지위를 정당화하고자 했다. 이는 중세 유럽에서 라틴어나 로마법을 채택하는 것이 문명과 정통성을 상징했던 것과 유사한 정치적 행위였다. 신라의 독특한 12지 신상과 같은 지역적 변용은 이것이 맹목적인 모방이 아니라 의식적인 문화 번역의 과정이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지배적인 세계 종교들은 장례 건축을 지리적으로 상반된 방향으로 이끌었다. 기독교 유럽에서는 성유물과 성지에 대한 신앙이 엘리트들의 무덤을 외부의 독립된 영묘에서 교회 내부의 심장으로 끌어들였다. 무덤은 교회 내부 건축의 한 요소가 되었다. 반면 불교가 전파된 동아시아에서는 화장 문화가 시신과 기념비적 무덤을 분리시켰다. 당나라나 신라의 봉분처럼 무덤은 자연 경관 속에 자리한 강력한 세속적, 조상 숭배적 기념물로 나눴고 유골은 탑이나 사찰의 별도로 안치될 수 있었다. 각 종교의 핵심 교리가 무덤과 신성한 공간의 관계를 결정짓는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교회가 곧 신성한 공간이었기에 무덤이 그 안으로 흡수되었다. 동아시아에서는 불교 수용 이후에도 불교 이전의 신앙의 뿌리를 두고 유교에 의해 강화된 자연 속 조상묘의 사회정치적 중요성이 계속 유지되었다. 재래장 장례 예술의 정점, 천국, 질서, 그리고 경관. 기장에서는 근대 초기에 정점에 달한 장례 건축을 탐구한다. 이 시기의 무덤들은 건축, 조각, 그리고 자연 경관을 통합하여 천국, 우주적 질서, 왕조의 정통성과 같은 복합적인 사상을 표현하는 고도로 정교한 복합단지로 발전했다. 무덤은 더 이상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대칭, 제2적 경로, 그리고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강력한 상징적 세계를 창조하는 세심하게 조율된 우주였다. 비교 분석. 무굴인도, 명청 중국, 그리고 조선. 무굴인도. 지상에 구현된 천국, 타지마할. 건축적 종합. 타지마할은 이슬람, 페르시아, 인도, 튀르크 양식이 숭고하게 융합된 무굴 건축의 정점이다. 그 설계는 중앙의 홀을 8개의 방이 둘러싸는 하시트 비이시트 8개의 천국 개념에 기반한다. 천국의 상징. 전체 단지는 쿠란에 묘사된 천국을 물리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중앙에 수로가 있는 차르바근의 부분으로 나뉜 정원은 천국의 내강을 상징한다. 주모석이 상감된 순백의 대리석은 신성한 영역의 순수함과 영롱한 아름다움을 환기시킨다. 완벽한 대칭과 균형. 단지는 중앙축을 따라 완벽한 대칭을 이루며 주 영묘 양옆에 모스크와 응급실 조합을 배치하여 완벽한 균형을 창출했다. 이 대칭은 신성한 질서와 완벽함의 은유이다. 유일한 비대칭 요소는 황후관 옆에 놓인 샤, 자안의관으로 신성한 설계 속에 담긴 애틋한 인간적 흔적이다. 4개의 미나레트는 중앙고메트를 형성하며 지진에 대비해 바깥쪽으로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다. 명청시대 중국. 제국의 질서로서의 황릉, 풍수와 우주적 정렬. 베이징 인근의 명십삼릉이나 청동릉과 같은 명청시대 황릉은 풍수지리의 원칙에 따라 입지와 배치가 결정된 경관 건축의 걸작이다. 계곡 전체가 산으로 둘러싸인 하나의 거대한 길지지 뒤로 간주된다. 신도센다. 능으로 향하는 접근로는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장엄한 신도라는 의례적 축으로 구성된다. 거대한 석패방 실파이방에서 시작하여 대옥문, 신공성덕 비정 베이팅을 지나면 문무관료, 장군. 그리고 실제 미 신화 속 동물들의 거대한 석상생, 실상성이 길게 늘어선 길이 나타나 황제의 권위와 능의 수호를 상징한다.
위계적 배치. 각 개별 능력은 엄격한 위계적 평면 계획을 따른다. 공적인 행정 공간에서 신성한 제한 공간 능은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인된 봉분 보성, 명루로 이어지는 구조는 유교적 질서와 예법을 반영한다. 이 건축은 자금성의 배치를 그대로 사후세계에 투영한 것이다. 한반도 조선시대 제2적 경관으로서의 왕릉, 유네스코 세계유산. 500년 이상 지속된 조선 왕조의 40기 왕릉은 그 완벽한 보존 상태와 하나의 통일된 전통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풍수와 유교의 결합. 중국 황릉과 마찬가지로 조선 왕릉 역시 배사님 수베이 샨링슈의 풍수 원리에 따라 세심하게 입지가 선정되었다. 그러나 그 설계의 핵심은 유교적 재래에 있다. 공간 배치는 조상 제사를 원활히 거행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었다. 표준화된 배치와 중국과의 비교. 조선 왕릉의 배치는 능청시대의 능묘와 기본적인 문법을 공유하지만 뚜렷한 한국적 특성을 띈다. 호진입 공간. 붉은 칠을 한 홍살문 홍제문이 신성한 영역의 시작을 알리며 홀령이 다닌 높은 길신도가 왕이 다닌 낮은 길어도 구분된 참도 산다오로 이어진다. 호제향 공간. 띵자 모양의 목조 건물인 정자각 킹즈그에서 재래가 거행된다. 이는 중국 능묘의 거대한 궁전식 석조 및 벽돌 건물과 대조를 이룬다. 어능침 공간. 흙으로 덮인 봉분펑fen 주위에는 문인석, 무인석, 그리고 동물 석상석마, 석양, 석호이 배치된다. 결정적으로 조선의 성물들은 중국의 기념비적 사실주의에 비해 크기가 작고 수가 잦으며 더 양식화되고 소박한 조형미를 보여준다. 이는 다른 미학적 감수성을 반영한다. 자연과의 조화. 중국 모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거대한 질서를 자연에 부과하기에 봐 기존의 자연 경관과 조화롭게 통합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점이다. 건물과 봉부는 자연의 등고선을 거스르지 않고 언덕에 부드럽게 안겨있어 자연과의 평온하고 경건한 교감을 자아낸다. 기록의 힘, 의궤의 이궤. 조선 왕릉의 독보적인 측면은 능 조성의 모든 과정을 그림과 글로 상세히 기록한 왕실이 괴인 살릉도가미궤의 존재이다. 이비할 데 없는 기록은 막대한 역사적 가치를 제공하며 훼손시 원형복원의 진정성을 보장한다. 기세 전통이 만들어낸 이상적인 세계는 신, 통치자, 그리고 인간 사이의 서로 다른 관계를 드러낸다. 타지마할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감성적이다. 그것은 천국의 건축 언어를 빌려 인간의 사랑이라는 감정을 표현한 기념물이여 그 아름다움은 직관적이고 심미적이다. 명청황릉은 비인격적이고 정치적이다. 그것은 황제라는 제도와 그가 대표하는 우주적 질서에 대한 기념물로 그 규모와 형식성은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고 엄격한 위계적 권력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조선 왕릉은 제의적이고 철학적이다. 그것은 왕조를 하나로 묶는 유교적 조상 제례를 수행하기 위한 기능적인 무대로 설계되었으며 자연과의 조화는 자연 질서 속에서 인간이 마땅히 있어야 할 위치에 대한 철학적 이상을 반영한다. 타지마할이 건축적 서정시라면 명황릉은 건축적 징형이며 조선 왕릉은 재래와 자연에 대한 건축적 논고라 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사랑에 대한 찬미무굴, 절대 권력의 주장 중국, 그리고 철학적 원리의 실천 한국으로 이어지는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또한 이 시기에 이르면 자연 경관은 더 이상 무덤의 배경이 아니라 건축 설계 자체에 통합된 능동적이고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타지마할의 설계는 차르바그 정원과 그것을 비추는 야무와 강과 분리될 수 없다. 저원은 장식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서는 전실젠실 그 자체이다. 명청황릉은 계곡 전체의 풍수에 의해 정의된다. 산들은 묘역의 바깥 성벽이 되고 신도는 자연 경관을 제2적 통로로 재편하는 기념비적 축이다. 전왕릉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경관의 자연적 특성을 보존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건축은 지형을 재구성하기에 반은 그 안에 깃들며 지형에 종속된다. 목표는 지배가 아닌 조화이다. 이는 무덤이 개별적인 오브제 고인돌, 피라미드에서 완전히 실현된 환경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준다. 이 시대의 건축가들은 단순히 구조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망자와 그들을 기억하는 의식을 치른 산자 모두를 위한 완전하고 몰입적인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 자연 경관 자체를 조각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의 접근 방식은 이러한 경향에 대한 가장 정교하고 생태적으로 민감한 해석을 대표한다. 결론. 영원의 메아리. 무덤 건축의 장대한 서사는 공동체적이고 대지에 기반한 거석 기념물에서 시작하여 개인적이고 부지향적인 피라미드를 거쳐 더 중세 시대의 신앙 중심적 무덤을 지나 근대 초기의 경관으로서의 천국을 구현한 능묘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죽음과 나누는 가장 영속적인 대화의 기록이다. 이 과정에서 문화 간의 상호작용과 기술 이전은 무덤 건축의 진화를 추동하는 핵심 동력이었다. 중국의 벽돌 무덤 기술이 백제에 영향을 미치고 당나라의 제국적 능묘 모델이 통일신라의 왕릉 체계를 형성했으며 풍수지련 공유된 원리가 중국과 한국의 왕조 능묘를 연결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러한 영향이 수동적인 수용이 아니라 각 문화의 고유한 맥락 속에서 창조적으로 변용되고 재해석되었다는 사실이다. 한반도 무덤 건축의 역사는 이러한 지속적인 적응과 종합의 과정이었다. 한반도는 중국의 무덤 형식, 불교와 유교의 신앙체계, 풍수 원리 등 대륙의 영향을 흡수하면서도 이를 꾸준히 토착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했다. 그 결과 도구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독특한 구조의 돌무지단을 범야
유교적 예법과 자연과의 조화라는 철학적 이상을 탁월하게 결합한 조선 왕릉과 같은 독창적인 건축 양식이 탄생했다. 최종적으로 한반도의 무덤은 기념비적 위용으로 자연을 압도하기보다는 경건한 태도로 자연과 통합된 건축을 지향했다. 이는 죽음과 영원을 마주하는 인류의 보편적 열망에 대한 독특하고도 심오한 건축적 해답이었다.